일단 1억부터 모으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억을 모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스닥 QQQ를 사서 10년 동안 묻어두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 18%니까 10년 뒤에 5억이 된다고 말합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21년 최고점에 QQQ를 산 사람과 2022년 최저점에 산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우상향을 믿고 투자했는데 누군가는 평생 쓸 돈을 벌고 누군가는 밤잠을 설칩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QLD나 TQQQ를 타는 사람들은 더 비참해집니다.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가장 싼 바닥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장 흔한 공식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혼자 힘으로 빠르게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만의 기준이 없었고 저만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의 제가 과거에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완벽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QQQ와 QLD 그리고 TQQQ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폭발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게 되실 겁니다. 조건을 딱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시드 1억만 가지고 순수하게 전략의 차이만 보겠습니다.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만들지 못하면 1억으로 2억도 절대 못 만듭니다. 시드가 많든 적든 소액으로 이 과정을 연습해보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냥 무지성으로 QQQ에 묻어두는 방법입니다. 초보자에게 좋지만 이 전략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언제 타느냐가 목적지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속도로라도 어디서 타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다릅니다. 고점에서 사면 긴 마이너스 구간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버텨야 합니다. 운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남들 다 하는 무지성 장기 투자로는 절대 계층을 뛰어넘는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전략을 써야 합니다. 바로 철저한 시스템에 의한 저점 집중 매수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30% 이상 폭락하는 시기는 항상 왔습니다. 2020년 3월 나스닥은 34% 폭락했고 2022년에는 33% 폭락했습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미치도록 반가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2020년 3월 저점 직후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싸졌을 때 가장 많이 팔고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공포에 질려 던진 것입니다. 차트는 후행 지표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매매 기록과 심리가 압축된 위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차트가 저점 구간을 가리키고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정책이 완화적이고 지정학적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모멘텀이 강한 섹터가 나타날 때, 이 5가지 근거가 겹칠 때 우리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 일반 계정인 TJ 잔고를 봐야 합니다. 이 잔고가 줄어들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이런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며 조용히 현금을 쥐고 미소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진짜 1억을 폭발시키는 세 번째 전략 착한 레버리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QLD와 TQQQ가 등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현금을 파킹 통장이나 단기채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습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남들은 무서워하지만 우리에게는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공황 때 사면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공황의 기준을 모르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30%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3가지 신호가 켜지면 주저없이 레버리지를 당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격도가 마이너스 25% 수준으로 고무줄이 최대로 당겨졌을 때입니다.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회귀의 힘이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지수인 빅스가 35를 넘어설 때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점에 달해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매도 압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명 미만일 때입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단순한 심리적 과매도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것은 10년에 2~3번 뿐입니다. 너무나 희소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이때 우리는 평소에 아껴둔 현금으로 QLD와 TQQQ를 쓸어 담습니다. 바닥에서 무게를 싣는 전략입니다.
2020년 3월 바닥에서 나스닥이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할 때 2배 레버리지인 QLD와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QQQ 장기 투자로는 평생을 걸려도 못 낼 수익을 단 몇 달 만에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칼날과 같습니다. 반드시 짧게 끊어내야 합니다. 횡보장이 길어지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여나갑니다. 레버리지 비중은 전체 시대의 15% 이하로 제한하고 목표 수익률 20에서 30%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익절해야 합니다. 수익을 챙긴 후에는 다시 안전한 QQQ나 현금으로 돌아오는 철저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TQQQ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QLD로 충분히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지수가 30% 오를 때 어떤 개별 기업은 200%가 오르기도 합니다. QQQ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개별주로 층을 올리면 숫자는 또 한 번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투자 관련 리딩방이나 단톡방을 전전하며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의 생각만 쫓기 때문입니다. 남의 판단으로 들어간 자리는 남의 판단이 없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5분만 검색해도 널려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과 비중을 조절하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확신이 클 때 얼마나 비중을 늘릴 것인지, 현금은 얼마나 남길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매 순간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실력이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계열도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기 조정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추세의 끝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몇 개월을 보는 투자자인지 몇 년을 보는 투자자인지 스스로의 시계열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름휴가 계획표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짜면서 왜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인생이 걸린 투자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성적인 사고를 이기지 못합니다.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조바심 지인이 돈을 벌었다는 소외감, 그 얄팍한 감정들이 여러분을 고점에서 사게 만들고 저점에서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 지독한 심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모두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뚜렷한 방향은 존재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방향성 위에서 각자의 시계열과 성향,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맞춰 자신만의 무기를 벼려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시장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치밀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